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제가 이제 헤드헌팅 업무를 하고 또 이제 이직 컨설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이제 경력을 가지신 분들과 이제 만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못 하셔서 계속 이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원하는 이직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제 공통적으로 좀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합격하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저런 특성,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공통적인 특성은 나중에 이직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필수적으로 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징은, 제가 본 특징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는 건 일단 가독성이 좋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했던 업무 내용,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핵심 역량,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는 사람이, 이 사람 이제 경력기술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성과를 올렸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꾸준히 이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찌됐건 자신의 성과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이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아주 이 이력서, 경력기술서에 잘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헤드헌팅 같은 경우를 할 때 이제 사람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받으면 정말 제가 완전히 양식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제가 이렇게 크게 손을 안 대고 추천을 해도 될 만큼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은 이력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력서가 좀 보기 힘들고 좀 양식이나 오탈자도 있고 이래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나 되게 좀 원하는 괜찮은 자리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력서를 확실히 잘 쓰세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내용도 좋고, 그러니까 좀 군더더기 없이 잘 자신의 그거를 표현할 수 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이직을 좀 해야겠다, 내가 뭔가 좀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경력기술서와 이력서를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업데이트도 하고 좀 수정도 하셔가지고 내 역량을 최대한 잘 담아낼 수 있는 이력서를 잘 하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직의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직을 하려고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자리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거나, 아니면 이직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좋은 제안이 오면 생각해 보죠.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유는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와이프가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 내가 반드시 이직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게 하나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있는 거죠. 나는 꼭 이제 제조업에서 IT 서비스로 가고 싶다, 뭐 유통으로 가고 싶다, 뭐 반도체 쪽으로 가고 싶다, 기계 쪽으로 가고 싶다. 본인이 난 저런 회사로 꼭 갈 거야, 나는, 아니면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는 그런 쪽이고 직무를 조금 더 확장하는 쪽으로 가고 싶으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면 또 그건 오케이. 직무 확장성이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봉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난 지금 현재 받는 연봉에서 최소한 한 10% 이상 제시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직을 통해 얻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클리어한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를 충족해 줄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같이 이제 헤드헌터로서 이직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이게 충족이 된 상황에서 스타트를 하면 이 사람도 되게 적극적이고 뭐 업무도 잘 맞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헤드헌터가 추천하는 경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연락이 되게 잘 된다. 그러니까 연락이 되게 잘 된다라는 이야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이제 일정 조율을 하는 거가 되게 좀 편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일정 조율을 하기에 확실하게 이제 기준이나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를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저쪽에서 혹시 다음 주에 가능하신 일자나 불가능한 일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이직에 잘 성공해서 새로운 회사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자신이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다음 주는 목요일 날 오후, 수요일 날 오전만 가능하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는 월화수목 오전 오후 미리 연락만 주시면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 같으면 일이 너무 바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걸 맞추기 쉽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채용 기업과 지원자 갑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둘이 맞추는 거잖아요.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협의라는 거는 나도 양보를 하고 저쪽도 조금 양보를 하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 배려를 해야 되는 게 협의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날밖에 안 되니까 이날 못하면 뭐 안 되겠어요. 이런 채용 기업은 좋은 사람을 뽑기 힘들 것이고 이런 태도를 가진 지원자면 당연히 이제 좋아하는 채용 기업도 없겠죠. 그러니까 뭐 연락이 잘 되는 건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일정 조율하는데 조금 서로 맞추기가 편한 경우. 그러니까 되게 좀 힘든 경우는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지원하신 회사에서 다음 주 중에 면접을 잡고 싶다. 혹시 언제가 괜찮냐? 라고 했을 때, 다음 주는 업무랑 뭐 보고랑 이런 게 껴서 어렵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음 주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제가 시간을 뺄 수가 없는데 그 다음 주는 다 빼겠습니다. 라든가 뭔가 내가 하나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중간에 있는 헤드헌터도 일정 조율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 조율 하나만 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서로 이거 좀 협의하는 과정의 이 태도나 이런 것도 다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죠. 요새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회사가 아주 큰 대기업이나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완전히 통보식으로 경력직의 면접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하더라도 한 날짜에 한 시간대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다음 주 화수목 오후 시간 이런 식으로는 최소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면접을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직에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정 조율하는 부분에서 전혀 잡음이 없다. 특히 제가 이제 헤드헌팅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제가 이제 입사시킨 10명 중에 정말 9명은 이런 일정 조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IT 솔루션 회사의 PM 포지션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추천한 사람이 서너 명 됐었는데 그 중에 서류 합격을 2명을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온 거는
다음 주에 이제 면접을 보고 싶으니까 그 사람 시간이 언제 괜찮은지 복수로 달라.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맞추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후보자한테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주신 시간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오후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오후로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전달했죠. 알았다고 했어요. 또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했더니 문자가 바로 온 거예요. 제가 그날 급한 중요한 미팅이 있는 걸 잊어먹었다. 저는 잊어먹었다고 이야기할 때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래도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가 되세요? 그랬더니 그 주에 목요일 이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럼 혹시 목요일 이외에는 안 되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고 오케이. 그러면 목요일은 자기들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로 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진행하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로 했어요. 진짜 이거 한 지 30분도 안 돼서 이제 연락이 온 게 그 주에 어디를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기 혹시 이쪽 면접에 진짜 의향이 있으신 거냐? 라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제 말투가 불만이셨는지 모르겠으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좀 어렵겠다. 면접 보는 게 좀 어렵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분은 면접을 안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그분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급하게 막 일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서 면접을 잡아놓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의 사람들, 어찌되고 보면 내 상사가 될 사람들하고 약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잡을 때는 가능한 한 좀 오픈마인드 전향적인 자세로 잡으시는 게 서로 일정 맞추는데 좀 편하니까 그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이제 가독성 좋고 자신의 업무 역량이 잘 정리된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이유, 목표가 명확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일정 조율하는데 되게 전향적인 오픈마인드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직을 원하시고 원하는 회사로 이직을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나도 이제 저런 태도와 저런 이력서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충분히 이직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